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사실상 서울 아파트공화국의 원조격이나 다름없는 노원구 아파트의 몸값이 최근 껑충 뛰었습니다. 노원구 대다수 아파트들이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어선 데다가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힘입어 부동산 시장의 온기가 감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률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극심한 시장 침체를 겪었던 모습을 현재로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저점을 찍었다는 인식이 팽배해진 데다가 일기 신도시 특별법의 수혜마저 예상되면서 매수세도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보러 가시겠습니다. 2021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 1위, 2022년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률 1위.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여줬던 노원구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이번에도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 멈춰섰던 부동산 시장이 최근 들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노원구 아파트는 모두 721건의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76%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거래 신고 기간이 1개월이란 점을 감안하면 거래량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원구를 찾는 아파트 수요가 늘면서 아파트 가격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넘쳐나던 급매물은 올해 초 대부분 소진됐습니다. 게다가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아파트 가격 오름세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재건축 사업을 확정지은 상계주 공육단지의 가격 상승폭이 유독 컸습니다. 이 단지는 정부가 올해부터 안전진단의 각종 규제를 완화한 이후 노원구의 첫 수혜단지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이 아파트에선 5건의 거래만 이뤄졌습니다. 재건축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 지난 1월의 거래량은 총 10건으로 전달 대비 2배 늘었습니다. 거래 가격도 이 시기에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지난해 12월 전용 면적 58타입형 기준 5억 2천만 원까지 떨어졌던 아파트 가격은 올해 1월부터 회복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올해 초 다시 6억 원 선으로 거래되기 시작했으며 4월엔 최고 6억 8,700만 원에 팔려나가기도 했습니다. 약 5개월 만에 1억 6,700만 원이 오른 셈입니다. 월계 3호 4차 전용 5구 타입형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올해 1월 당시만 해도 금매 가격인 5억 7천만 원에 겨우 팔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약 2달이 흐른 3월엔 6억 5천만 원의 가격에 새 주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이달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며 재건축 추진이 확정됐습니다. 노원구 부동산 시장을 불지핀 시발점은 정부가 올해 1월부터 완화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춰줬습니다. 대부분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구조안전성 항목에서 발목을 잡혔던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게다가 올해부턴 정밀안전진단 절차도 사실상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서울 노후 아파트들이 안전진단 검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노원구는 준공 30년이 경과한 노후 아파트만 55개 단지 7만 4천여 가구 규모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재건축 추진 단지도 많습니다. 노원구에 따르면 현재 재건축 절차를 밟는 아파트 단지가 모두 43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 들어 중계주공 6, 7, 8단지도 예비안전진단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현재 노원구에서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무려 31곳이나 됩니다. 정밀안전진단을 준비 중인 단지는 현재 4곳입니다. 상계주공 3단지와 월계시형, 태릉우성, 하계현대우성이 안전진단 검사의 마지막 관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해 재건축을 확정지은 단지는 상계주공 1, 2, 6단지와 월계 3호 4차와 하계장미, 상계안양 등 7곳이나 됩니다. 노원구는 서울 안에 또 다른 서울이라고 불릴 정도로 독립적인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타도시처럼 자족도시의 기능을 담당하는 건 아닙니다. 서울 최북단에 위치한 불리한 입지 여건과 열악한 교통 여건이 만들어낸 독창적인 도시입니다. 1980년대 목동 신시가지와 비슷한 시기에 개발됐지만 성격은 다릅니다. 목동 신시가지는 자족형 도시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노원구는 단순 베드타운 형태로 개발됐습니다. 서울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아파트만 무수히 지으면서 기형적인 도시개발이 이뤄졌습니다. 실제 노원구가 발표한 올해 구정기본 현황에 따르면 구내에만 20만 5,526호의 주택들이 있습니다. 이 중 아파트가 16만 3,757호로 전체 비중의 80%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의 대표적 아파트 공화국인 셈입니다. 주택 보급률도 110.47%로 서울에서 가장 높습니다. 문제는 인구입니다. 인구가 가파른 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2002년 64만 6,905명에 달했던 인구가 매년 줄면서 현재 50만 명도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인구 감소의 주된 요인은 불편한 교통 여건과 주변 개발에 따른 인구 유출로 점쳐집니다. 일단 교통 문제가 가장 해결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노원구에서 서울 도심을 진입하기 위한 주도로는 동부간선도로 뿐입니다. 교통량이 한 곳에 집중되면서 서울의 대표적 상습 교통체증 구간으로 악명이 높아졌습니다. 노원구민들이 발휘되어주는 지하철 7호선엔 급행열차가 없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노원구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습니다. 개발 호재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열악한 교통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을 10분대로 잇는 수도권 광역철도 신호선과 서울 경전철인 동북선 등이 개통되면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도 함께 추진 중인 만큼 향후 차량을 통한 도심으로의 이동도 더욱 수월해지게 됩니다. 서울 동부권 최대 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 프로젝트는 베드타운으로 굳어진 노원구 이미지를 바꿔줄 전망입니다. 광운대역 인근의 호텔 쇼핑 주거 업무 공간이 어우러진 최고 49층 높이의 복합시설이 들어서는 거대 사업으로 노원구 수건 사업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노원구는 명과 암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또 재건축 사업 현장이 예비 타당성 검토를 통과했다고 해도 재건축 사업의 성공을 장담하기도 이릅니다. 아직 개발 시작 단계에 불과한 만큼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건축 호재에 혹해서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기보단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언제 될지 모르는 재건축, 10년 지나서 될까 말까. 그리고 분담금도 부담이긴 하지. 자재값이며 인건비며 죄다 올라서 분담금 낼 능력 있나 모르겠네. 저 많은 인구 감당 가능한 곳 있음? 이주 어떻게 함? 3능 5개. 쉽지 않아요. 사업해서 장사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버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 돈 다도 아닌 은행 돈 끼고 사서 남이 비싸게 사주길 바라는 모습이 참 안쓰럽다. 노원구 집값이 오르니 배 아픈 사람이 많구나. 나도 많이 아프다. 타이밍 재고 있었는데 놓친 듯. 대부분이 영끌 쪽인데 여기에 재건축 분담금 낼 여력이 될까? 진행될 턱이 있나. 은마 아파트 봐라. 돈이 있어도 힘든데 여긴 더 힘들 듯. 고만고만 아파트들이 너무 많고 소득 수준상 재건축 진행이 쉽지 않을 겁니다. 수년 동안 여기저기 공사 소음에 먼지. 뭐 누군가에겐 기회의 장이 되는 거지. 지금 집 짓는다면 건설사 망할 수 있다. 소형 평수도 너무 많고 입지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시간이 아직 많이 걸릴 것 같네요.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